보자면 오늘 사실 홍준표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오늘 오후 2시에 했고요. 오후 3시에 뉴스타파가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를 또 추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둘 다 짚어볼 건데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하더라도 자신은 후보의 직을 지키고 국민의힘 경선을 그대로 어쨌든 직진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혹시 예상하십니까? 김준영 의원님께서도? 전 뭐 10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네. 목표는 대선이 아니라 당대표죠. 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획득하겠다는 게 목표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고 네. 있는데. 그러면 이건 왜냐하면 뭐 어게인 2017을 보면 예, 2017에 이제 뭐 24%를 얻었어요. 후보도 됐고. 네. 그러고서 야 이렇게 어려운데 박근혜 탄핵을 딛고 내가 24%나 얻었다고 계속 자랑을 하면서 예. 바로 이은 당대표 선거에 당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게인 2017 지금 이제 일종의 시즌 2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떤 반성이라든지 뭐 네. 껍질을 벗기는 쓸개를 씹는 이런 노력은 아예 없고 계속해서 그 당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잊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척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네. 빨갱이 입만 열금 빨갱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경화 가면서 2018년쯤에는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때만 되면 기어나오는 그게 예를 들어 민주당한테 한 욕이 아니에요. 동료들 같은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동료들한테 한 욕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우경화 가면서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예. 또 당대표도 되고 쭉 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어게인 2017 일종의 이제 시즌 2 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뭐 해석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리얼미터고 이제 오늘 나온 거를 좀 보면은요. 물론 이제 아까 저희가 짚으려고 했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뭐 양자 대결이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이 중에선 제일 높게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덕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보류를 하더라도 저기 보면 김문수가 25.3이 나오고요. 홍준표가 22.5, 한동훈이 18.3. 어쨌든 김문수와 홍준표의 지지층이 겹치기도 할 것이고 만약에 친윤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어쨌든 자신이 이번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중앙정치에 다시 도전하는 그리고 또 과거 2017년에 패전 투스의 경험이 있었던 홍준표로서는 조급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주목받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어제 오늘 했던 발언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이퀄 양아치란 발언을 근데 저는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제가 오기 전에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었어요. 누구 거를 읽었습니까? 홍준표. 홍준표. 예. 예. 근데 출마 선언문을 보면 예. 이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선 출마 선언문의 뒤쪽 부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핵균형론이라는 거예요. 예. 핵균형론. 네. 핵균형론이라는 건 뭐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우리도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을 갖겠다라고 천명한 사람이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미국은 지금 한반도의 핵 비핵화,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려고 하나 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이건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의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이 핵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주적이냐 비자주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적 차원에서 핵 무장론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핵 균형론이라고 포장하면서 핵 무장론을 한단 말이죠. 예. 왜 그러느냐? 지금 상당수의 수구 세력들이 핵 무장론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핵 무장론을 통해서 그 지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고 미국이 자신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강조해서 결국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걸 대선 선언문에
아주 교묘하게 등장을 시켰다니까요. 다 그런 전략이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일관되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일제히 쓰고 있어요. 이건 나경원 뭐 누구 말할 것 없이요. 그 네.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네. 자기들이 프레임에 스스로 자기들을 가둔단 말이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체제 전쟁이라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맥시멈으로 끌어올려도 55대 45예요. 본인들이 45에 맥시멈 예를 들어 끌어올린다 해도 예. 그러면 그 45는 어디다 써먹는 45예요. 어차피 대권은 지는 건데 뒤에 일단 후보 대고 보고 뒤에 엄 같은 거네요. 예 당권 갈 때 이제 쓰는 거죠. 예. 예. 아니 최근에 예.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지방선거를 뭐 공천해 달라고 돈을 뭐 1억을 주고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안 되면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되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안 되면 돌려주고 되면 받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혹들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예. 지방선거 공천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그와 관련된 공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세간에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엄청난 공천 대가를 받을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 네. 그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미 네. 밝혀졌지만 이제 명태균 씨가 발언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자기 지인하고 발언하는데 야 추경호도 20개 받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못 받으라는 법 있냐는 식의 이제 그런 흐름으로 쭉 발언이 나오죠. 예. 지금 이제 세게 나오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허수아비 치기를 잘하죠. 뭐 이준석 의원도 잘하지만 예. A를 물으면 A를 답을 안 하고 B를 딴 얘기를 하죠. 묻는 말에 질문을 안 하고 허수아비를 때린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허수아비 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예쁩니까 하면 나는 이 꽃이 예쁘다 하면 안 예쁘다 예쁘다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언제 이 꽃이 예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거꾸로 막 이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자꾸 허수아비 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안 통할 것이 145일을 굶주렸다가 우리가 열려 있어서 나왔다고 하는 또 사자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예. 그 사자만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저께인가 방송에서 강혜경 씨랑 이제 5,600만 원짜리 영수증 제가 처음으로 같이 강혜경 씨랑 방송을 했잖아요. 터뜨렸잖아요. 한겨레랑 같이 맞아요. 공동 기획해서 예, 예. 같은 시간에 이제 예, 공개를 예. 하게 됐는데 예, 예. 그게 5,600만 원이에요. 아니 선거 저기 해보셨지만 이 상한선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그럼요. 한 대략 뭐 1억 7, 8천 뭐 그 인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그 정도인데 예. 5,600만 원이 넘게 초과가 됐으면 이건 네. 뭐 물론 이제 저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예, 예,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그 이제 홍준표 시장이 기존 SNS에 써놓은 거 보면 그 최용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측근도 아니다. 뭐 아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마치 무슨 무슨 자원봉사자 이런 개념으로 뭐 미안하다 이것도 아니고 예. 거의 무슨 뭐 진짜 뭐랄까 그냥 양아치 취급하듯이 써놨잖아요. 정말 안 좋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박재기라는 그 돈을 댄 사람이 박재기라고 분명히 강혜경 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예. 그 사람은 그래도 측근은 맞다는 식으로 그러면 한 5,600만 원 정도는 대납을 해야 측근이 되나 봐요. 기본적으로. 예. 이런 그러고서도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강혜영 씨가 진술한 내용에 보면 해서 보고를 어떻게 했고 그게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누구다. 명태균 씨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간다 등등의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뭐 보면은 여전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명태균 씨를 뭐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적도 사실 있고요. 사실 오늘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어쨌든 부인을 전면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3시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놨는데요. 일단 한번 만나볼까요?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해 놓고 어쨌든 오늘 2시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3시에 이 보도가 나온 건데 이게 맥락이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서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 받은 정황이라고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제 그거 공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고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명태균 PC를 입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과정에서 나온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일, 그러니까 정장수 씨가 대구시 정무부시장인데 오늘 오후 5시 맨하탄 21 921호. 맨하탄 21은 저희 지금 스튜디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요 뒤죠.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시간 5시 30분으로 조정. 도착 예관 시간 언제 했더니 5분요라고 얘기하면서 명태균과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정황적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나만 더 강조를 네네네.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정장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 홍준표 당시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아,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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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최측근이었던 사람과 명태균 씨가 네. 카톡 대화를 나눈 거, 네네. 요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카톡 맞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전날은 이제 티켓을 끊어서 서울로 와서 네. 직접 설명하는 이제 네.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서울로 올라간 사실도 이제 물증으로 제시가 된 게 이제 항공 티켓 같은 네, 것들도 네.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고, 뭐 그동안 이제 명 씨를 만난 적도 없다 그랬고, 뭐 명태균 게이트 연루를 계속 이제 그 의혹 자체를 부인해 온 상황에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다음 혹시 뭐 카톡 보여주실까요? 예, 요거는 아까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최모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에서 어떤 것을 문항을 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머니투데이 미래한국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최모 씨와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대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5번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5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중 뭐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후보 적합도를 묻는 문항에서 뭐 5번을 뺐으면 좋겠다. 특정 인물을 이제 빼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네, 서로 네. 주고받았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카톡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홍준표의 아들과 명태균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홍준표 시장이 저는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기차가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기차가 갈 수가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냥 수사 지연을 대선 기간에 50일짜리의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모든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게 목표였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네네네. 어쨌든 사표를 내고 빨리 이제 짐 싸서 왔다라고 보여주고,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채땡땡 보좌관은 뭐 측근도 아니라고 본인이 SNS에 썼다가 지웠었나 그래요. 근데 나중에 또 그게 밝혀졌잖아요. 저분이 아마 어디에 선거에 나가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화이팅하고 댓글을 썼다가 또 삭제한 게 있어요. 그게 삭제한 거는 그 당시 삭제한 게 아니라 이제 논란이 되면서 삭제를 했던. 예. 측근이 아닌 사람에게 파이팅은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꼬리 자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러다 보니 거의 지금 점점점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비슷하게 흘러가죠. 예. 말만 저는 꺼내면 홍준표 거짓말로. 지금 이제 후보가 되겠죠. 예. 저런 거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였나요? 그때 특활비 맞아요. 1억 받아가지고 원. 예, 네. 그 특활비 받아갖고 자기 집 생활비 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당시에 네. 본인이 뻔뻔하게 이야기하죠. 예. 뻔뻔하게 네. 아니 그 국민 세금이에요. 네. 국민 세금을 예.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줘서 생계비로 쓰고 난 이해가 안 가. 예, 네. 그거 진짜 뭐 선 넘는 발언이었는데, 오늘 이 채널A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답을 했네요. 명태균 리스크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어뜯을 준비가 돼 있다고 명태균 씨가 자꾸 겁을 주듯이 얘기를 하는데 자유로운 거 맞냐라는 질문을 홍준표한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자 인터뷰니까 아마 따끈따끈한 인터뷰일 거예요. 답변을 이렇게 하네요. 허수아비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당의 이재명 후보는 전과 사범이야. 각종 범죄로 기소된 게 5건입니다. 그런 당에서 명태균이하고 짜고 홍준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비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은 요런 사기꾼입니다. 내가 10년 전부터 이 사람의 행적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앞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하도 하다 안 돼서 나왔다는 증거가 명태균이가 홍준표한테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홍준표가 땡큐 그랬다고 그걸 들이밀고 정계 은퇴하라고 하니까 자기 진영에 후보될 사람은 전과 사범에 온갖 범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계 은퇴해야죠. 왜 나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라니까요.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완전 거예요. 허수아비죠. 명태균 화법이잖아요. 야, 명태균 비슷해요. 화법이잖아. 맞습니다. 명태균, 야. 홍준표 똑같은 화법을 쓰잖아요. 예. 야, 근데 진짜 이게 텍스트로 그대로 읽어드려도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 물론 이제 앵커의 질문 자체가 어쨌든 자유로운 거 맞냐라고 좀 모호하게 퉁 쳤으니까 예, 예. 요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그냥 무마하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사자가 명태균 네네. 씨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혜경 씨도 기다리죠. 또 뉴스타파가 지금 뭐 연일 그건 아예 하드가 그냥 통째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아무리 자기들이 체제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걔들은 뭐 진보 계열의 뭐야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갈라치기를 해도 예. 묻은 건 명 묻은 건 띄기 어려운 거죠. 아, 145일을 굶어서 예. 막 물어 뜯고 싶은데 이빨도 다 빠지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네. 본인이 굶었다고 얘기해서 140일 굶으면 죽는 거거든. 네. 단식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공개한 이 명태균 씨 관련 녹취 파일 얘기도 요거 마지막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직접 전달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내용의 녹취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혜경 씨가 서모 대표가 PNR 네네. 그 기관 대표입니다. 여론조사 보고서 잠깐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어쨌든 보안 잘 유지할 테니까 요거를 좀 달라라고 다이렉트하게 넘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상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서모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이다 보니까 이게 민감해서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고 혹시나 윤 주변 누구한테 가는지 거듭 묻는데 그게 아니라 윤 본인한테 명의 다이렉트하게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하고 준석이하고라고 그 강혜경 씨가 여기서 녹취 파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 얘기는 윤석열도 받고 이준석도 받았다라는 네. 걸 추정할 만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윤석열 씨도 당내 경선 이후로 명태균하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랬고 이준석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했는지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뭐 어쨌든 부인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에 네. 관련돼서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입장 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언제 겁니까? 2022년 2년. 예. 3월 2일 대선으로부터 6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3월 9일이니까. 네. 자, 제가 오늘 여기 오마이를 오는데 지방에 특강을 갔다가 오면서 예.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 이철규 의원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받으러 와라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바로 3월 8일 날 예. 6시 반에 마감하고 3월 9일 날 이제 공유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 저와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던 예.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거에 대해서 윤석열 왜냐하면 제가 그 여론조사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도 모르고 강혜경 씨도 몰랐으니까 예.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제 그게 PC에 다운받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도 그들은 그때 당시에 찌라시라고 하면서 했던 예. 바로 여기에 지금 이 통화 내용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가 아까 지금 방금 교수님이 자, 말씀하신 그 이 조사. 루트로 해서 그러면 어. 윤석열이 받아보고 아하. 또 뭐 당연히 저 김은 안 받았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예. 그럼 받아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당해 아. 핵심들하고 공유 안 했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책을 총괄한 사람이지 전략 기획을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 PC에 다운받아 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다운받은 날짜 찍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대로 공개를 했던 거고 뉴스타파랑 해서 예.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 통화 내용으로 보면 예. 2022년 3월 2일이죠. 예.
네, 2022년 3월 2일 날 밤에 예. 극적으로 안철수, 단일화? 윤석열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과장을 하거나 좀 더 자기 어떤 세를 과시하거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좀 허풍성 이런 건 있지만 예. 돈에 관련된 거 빼고는 대부분 팩트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동안 쭉 이제 저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수사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말을 했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내가 기여를 했다. 그 얘기했죠. 했죠. 예. 그럼 뭘로 기여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로 기여했. 그렇겠죠? 예. 자,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예.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 연속으로 약 평균적으로 대략 한 5,000 샘플, 마지막 날이 5,016 샘플을 한 거예요. 이 3월 2일 날께 아마 6,000 몇 샘플인가 굉장히 많은 샘플이 있습니다. 예. 9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진짜 기여를 했다면 여론조사로 그때 안철수 씨가 여론조사가 약 맥시멈 나온 게 7.5%예요. 그 당은요 4.5%예요. 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봤지.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 의원들. 예, 예. 이땡땡 뭐 예. 뭐 강땡땡 뭐 쭉 있어요. 권땡땡 뭐 있잖아요. 예. 이분들 자리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혼자만 뛰는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 뭐 서울시 예. 부시장관분도 있고 막 있잖아요. 아. 그러면 단일화 예. 처음에 제가 안철수 측에다 전달을 했어요. 저는 2월 19일 날 전달을 했어요. 2022년.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 위험하다. 당신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한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을 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단일화 비밀 문건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날 안 했어요. 드랍을 했어요. 예. 그랬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당선되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뒤로 갑자기 열흘 만에 했는데 그게 3월 2일 밤이에요. 그러면 28, 3월 1, 3월 2 저는 이 여론조사 가지고 뭔가를 했을 것이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 추정하는 행위라는 것은 안철수 측에게 여론조사 보여주고 또는 자, 설명하고 봐라. 당신 길이 없다. 네. 단일화하자. 네. 이런 거래를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했을 것이다. 그 당시 찌라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안철수 씨의 약점을 어. 잡아서 지금 이게 이제 저 작고한 분이니까 뭐 제가 성함 말하기가 그렇지만 예. 누가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정말 여의도판에 다 돌았는데 예. 저는 그거는 좀 믿고 싶지는 않고요. 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통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통화입니다.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그리고 실제 어쨌든 법적 조치를 이철규 의원 네, 저 고소했죠.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당했던 뉴스타파와 이제 저를 걸었는데 예. 그 사이에 모든 진실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작년 그전 11월 예선 끝나고 자기는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났다 했는데 바로 통화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뭐 나 김영선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하면서 예. 그 다 들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석열한테 직보한다라고. 그러니까 예. 이 서 대표가 안 믿고 신기하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잖아요. 직접 직보를 어떻게 해? 직접 직보를 해? 직보를 하니까 그게 캠프로 건너와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공유가 됐겠죠. 야, 참 이거 얘기 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 좀 수사 제가 안 받으셔도 뭘 되겠는데. 입증해야 되나 뭘. 아니 저는 이제 예. 간단한 대답을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PNR에 이제 서 대표가 판단할 때 야 명의 윤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구나. 준석이한테는 줄 수 있는데 근데 윤한테 직접 줘 이런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과 윤석열과 명태균은 아주 핵심적인 관계였다. 이것을 갖다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 오늘도 대정부 질의에서 최영두 의원이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지난번 선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이야기했죠. 아니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부터 시작해서 장모 최은순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 등등 예. 선거 기간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기소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부정
여론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던 윤석열을 다시 기소해서 지금 내란죄만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기소해서 윤석열이 당시에 선거에 사용했던 400억 원대 가까운 397억 예. 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국고로 네.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안철수 단일화권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최근 물론 이분이 이제 뭐 후보 되기 어렵다라고 보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인터뷰하고 뭐 할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물으면 그때 단일화 왜 하셨어요라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범죄자보다는 초보 운전자, 초보 정치인이 나와서 그랬다라고 답을 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어 쳐보시면. 범죄자,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라뇨. 초보 정치인이라뇨. 제가 분명히 2월 19일 날 전달했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이분도 안 그랬으면 법적 조치한다고 했겠죠. 네. 하시면 저는 오픈하겠습니다. 네. 그 비밀 문건에도 그게 고스란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시간대별로. 밤 9시경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1월 19일 날 밤에 단일화 안 한다 등등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은 윤석열이 범죄자에 가깝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해줬고 네. 전달해서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이 정말 구차하게 어떤 출마 명분을 붙이려니까 범죄자와 초보 운전자, 초보 정치인 제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게 구태스럽다. 왜? 한때 그분이 한 2012년인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한 적이 있죠. 예. 깨끗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은 나를 당할 자가 없다. 뭐 AI 이런 건 이 대표 하나도 모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 이제 본인에게 미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때 말을 신용환 교수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397억 하나 더 있습니다, 의원님. 불법 가로수길 예와라. 아, 조사 받아. 불법 선거 진행 캠프, 중입니다. 불법 선거 캠프, 허위 사실 공표 등등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돼서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예, 빨리 처리해야 될 사건들은 수사기관이 빨리 입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우리 김준혁 의원님 그리고 신용한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